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격시험 출제 권한을 가진 기술사 출제위원 담당자분들이 지금 정보처리 기능사를 포함한 산업기사 기사 시험 문제를 되게 지역적으로 출제하거나 또는 그 난이도를 상향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 출제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를 예상해보는 두 번째 영상을 제가 또 이제 한번 내용을 좀 썰을 풀어보고자 영상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유로 언급했던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중에 하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실제로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게, 공사협회에 보도된 그 게시글 자료에 보면은, 게시판 그 웹사이트에 이 내용이 분명히 보도자료로 배포가 됐거든요. 정부기관 공문서로. 그래서 통신공사협회에서 특급 기술자 수첩이나 특급 감리원 수첩 발급 조건을 기술사 보유로만 제한을 걸어놨던 법령을 완화시키겠다라는 그 주장을 입법 예고를 나중에 개정을 시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점이 23년 6월 이후 기준부터 이제 법 개정에 들어가겠다라고 분명히 보도자료 배포를 했거든요. 아마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개별적으로 아마 그 뉴스 보도자료를 아마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시도 중인 시점이죠. 예. 확실히 제도개선위원회도 그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의 입장으로 한번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완화하는 이유가, 법령을 완화하는 이유로 그 보충 설명을 했던 게, 공사협회 측에서 이걸 특급 자격을 법령을 완화하겠다라고 그 보충 설명을 한 이유가 이제 그거였죠. 그 고령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 특급을 보유한 인력의 인원이 너무 부족한 현상이 벌어졌다. 이게 이제 그 사유였거든요. 특급에 대한 어떤 그 보유자가,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가 너무 적다 이겁니다. 이제는 그 별로 현장에서 특급 자격증 보유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특급 기술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막 이런 어떤 목소리가 나왔나 봐요. 이제 그런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됐는데, 근데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은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기술사 자격증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내부 상황을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냥 제가 개인적인 어떤 예상을 하는 거는 그런 반발 심리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그냥 감히 제가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면 기술사 자격증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급 기술자나 특급 감리원의 어떤 그런 발급 조건이 이제껏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권리고 혜택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완화를 시키겠다는 얘기는 무자격자가 특급을 발급받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이제 특급으로 이제 넘어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예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짠 게 아마 그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정말 좀 표면적인 그 내용이고, 그 뒷배경에는 아마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뒷배경으로는 이 시험 문제를 그럼 앞으로 어렵게 출제해서, 특급 수첩 앞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못 받도록 하자. 시험 문제를 되게 상향시켜서 난이도를 올리자. 어떤 이런 논의가 기술사회 소속에 돼 있는 분들 사이에 의견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예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정보처리 기능사 먼저 칼질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미 20년도부터 칼질을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야. 야, 특급 완화한다고 하니까, 야, 앞으로 정보처리 기능사야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깊이 있게 출제하자. 그런 지금 칼질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26년도에는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바꾸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칼질 들어갔으면 그 다음 칼질 들어가는 게 뭘까요? 정보처리 산업기사도 이미 제가 알기로는 칼질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 출제 담당자분들이, 야, 좀 어렵게 내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23년도 1회차인가요? 23년도 1회차에 출제됐던 문제가 상당히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알고리즘을 괄호 채우기 형식으로 또 출제하거나 뭐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또 칼질을 지금 몇 번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이제 칼질 들어가는 건 뭘까요? 정보처리 기사 칼질 들어가 있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것만 있느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정보기술 계열에서 같은 계열로 취급을 하는 게, 통신공사협회에서 같은 계열로 취급하는 게 전자계열 자격증도 이러거든요. 그래서 전자계산기 기능사라는 게 있고,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 기사가 있어요. 이거의 상위 종목에 해당되는 기술사가 실제로 어떤 종목이냐면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거든요. 네, 그 다음에 위에 정보 처리 계열에 해당되는 거는 정보 관리 기술사가 해당이 돼요. 이렇게 상위 테크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일 하위 테크부터 상위 테크까지 이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쪽 계통으로 이게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뭔고 하니, 당연히 이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일 거란 말이죠. 인원이 뭐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현업에 이 기술사 자격증 보유하신 인원이 정확히 통계적으로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건 인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누리는 어떤 그런 법적으로 보장을 받던 그런 권리나 혜택이 이게 침해당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아니, 법령을 완화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열받을 수도 있겠죠. 이 현재 지금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맞잖아요. 아니, 원래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되게 이 수단으로 작용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혜택에서 뭔가 피해를 보거나 뭔가 이 혜택이 줄어들거나 축소되는 부분이 작용한다 그러면은 그 반발이 되게 심한 나라였어요.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그래왔어, 한국은. 그러니까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런 이해관계 싸움이 아마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상상을 펼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실제 시험을 보신 응시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감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지역적으로 되고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23년 1회차에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가, 얘가 지금 발표가 며칠 전에 떴거든요. 1.1%가 나왔어요. 진짜예요. 정보처리 기능사도 작년엔가 1.7% 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도 평균 한 10%에서 20%대가 막 나오고 있고, 정보처리 산업기사도 한 20%대가 나오고 있는 게 자주 목격이 되고 있어요. 이 빈도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근방으로 되게 지금 목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지역적으로 문제를, 난이도를 올려서 낼까라고 응시자분들은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게시판에도 몇 번 썼긴 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선
말 그대로 자기들의 어떤 그 권리가 이 기술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이제 앞으로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이제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 발표가 나온 거는 어떤 경력을 뭐 몇 년 요구하고 뭐 무슨 뭐 어떤 자격증 등급의 경력을 몇 년 가지고 있으면 특급을 주겠다라고 구체적인 건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는 공식으로 냈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사회 그 회원 명단으로 있으신 분들은 벌써 막 이것저것 얘기가 막 나왔겠죠. 예, 뭐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야, 시험 문제 출제 어떻게 할까? 야, 굉장히 어렵게 내야 되지 않을까? 막 좀 지역적으로 이제 내는 방향으로 한번 시동을 걸어볼까? 야, 그럼 다음에 네가 한번 시동 걸어줘. 막 이런 내용이 나왔을 수도 있어. 물론 제가 너무 상상의 드라마를 펼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그렇거든요. 왜 제가 이런 예상까지 하는 거냐면 이거는 통신 관련된 얘기랑 잠깐 다른 옆 동네 얘기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경기도 교육청하고 기계설비협회에 그 지금 이미 그 라이센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나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그 수첩을 발급을 어떤 받아서 그 자격을 갖추신 분들, 시설관리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이 경기도 교육청의 이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막 다른 거죠. 인건비 부담이 되니까 교육청에서는 시설관리직을 채용을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반대로 협회 쪽 소속에 되신 분들은 주장하는 게 야, 무슨 소리야? 어? 이거 시설관리 이거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데 안전에 직결된 문제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선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가 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나 그런 다툼으로 이렇게 기관 대 기관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신 쪽도 아마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그냥 빗대서 설명한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공사협회에서 그 발표를 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찬성만 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대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시험 문제를 되게 지엽적으로 난이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출제를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어떤 입장 차이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PCR이 약간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제가 그래서 해보려고 한 거고요. 분명히 많은 급변하는 미래가 아마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 특급을 가기 위한 기준을 완화하는 만큼 자격증 시험 난이도를 올리는 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아마 주장하시는 기술사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급 감리원이나 특급 기술자 수첩을 가지려면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되게 많이 알아야 되고 관련 분야의 어떤 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또 통신공사에 관련된 어떤 공사업법에 대해서도 법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뭔가 그런 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본질을 따지고 보자면은 맞는 취지기는 합니다. 시험의 난이도를 상향시켜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출제하는 게 의도가 맞긴 맞죠. 근데 이제 어떤 이 부가적으로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맞지가 않아서 어떤 그런 저항 심리, 약간 반발하는 어떤 그런 저항 운동? 그런 게 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뭐 지금 기능사 산업기사 문제 복원을 하면서 그 복원된 자료를 통해서 문제 분석을 저도 이제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서도 정말 과거에 비해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건 맞기는 맞습니다. 진짜 그게 맞거든요. 대다수의 분들도 아마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에피소드가 뒷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 자격증 시험 준비를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좀 더 심화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기간을 충분히 길게 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그 세심하게 공부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이 위에 언급한 이 통신계열 이 자격증들을 앞으로 취득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특급 라인에 같이 합류하고 싶은 기술사 자격증 미보유자들이 앞으로 우리랑 같이 특급감리원으로 활동하거나 특급 기술자로 활동하고 싶으면 자격증을 좀 더 심화적으로 좀 난이도 높은 거를 앞으로 너네가 관문을 통과해 달라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의도가 좀 다분히 좀 느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냥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유독 합격률이 낮게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진짜로 앞으로 이런 요동치는 합격률이 계속 등장을 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급을 가기 위한 기준을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법이 앞으로 바뀔 예정이니까 당연히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은 더 전문성 있는 방향의 지식으로 시험 문제를 개편해서 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겠죠. 맞죠? 네.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방향으로 갈 거란 예상이 듭니다. 네, 시험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저도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정보처리 기능사나 정보처리 산업기사 오프라인 수업을 진짜 더 이상 제 손에서 수업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도 수업 인원을 안 받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런데 각자가 여러분들 개개인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시험 준비를 내실 있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